이제 좀 쉬어야지. 몸도 마음도 그만 쉴 때가 됐어. 수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을 뜨면 지하철, 야근, 보고서, 눈치. 30년 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냈으니 그만두는 순간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내가 이젠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오늘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네.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갑니다. 반면 똑같이 퇴직한 옆집의 김 선생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첫 번째, 삶의 리듬이 무너지는 사람들. 퇴직 후 처음엔 느긋한 아침이 좋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나가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편안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어느새 밤과 낮이 바뀌고 아침은 점심쯤 되어야 시작되며 밥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오늘도 나갈 데가 없는데 뭐. 한창 일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미뤘던 일들이 퇴직 후엔 전부 가능할 거라 믿었습니다. 취미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결심이 필요하고 결심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도 무뎌지고 무뎌진 생각은 결국 마음마저 침묵하게 만들죠. 이렇게 리듬이 무너지면 몸도 따라 무너집니다. 수면장애, 소화불량, 무기력, 가벼운 우울 증상까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몸이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1년 동안 TV가 내 유일한 친구였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웃다가 울다가 눈 떠도 눈 감아도 그 자리에 있던 화면. 하지만 TV가 삶을 채워줄 순 없었습니다. 오히려 채널을 돌릴수록 현실에서 도망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반대로 어느 할머니는 매일 아침 뒷산을 오릅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규칙적입니다. 산에 오르기 전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 오르내리며 마주치는 이웃들과의 인사, 그리고 내려와 작은 노트를 펼쳐 그날의 기분을 적는 일기. 이 단순한 루틴이 그녀에게는 일이고 의미입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리듬이란 꼭 직장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리듬을 잃고 방향도 잃습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삶을 짜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위에 내가 살아갈 이유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쌓입니다. 두 번째, 일상 속의 일이 주는 에너지.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떤 이는 활기를 얻고 어떤 이는 하루 종일 피로감에 눌립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나름의 일을 만들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이 꼭 돈을 벌기 위한 일은 아닙니다. 동네 어린이집에 책을 읽어주러 가는 할머니,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할아버지, 혹은 공원에 떨어진 낙엽을 쓸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 사람은 놀랍도록 의미를 먹고 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허기지기 시작하죠.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그 느낌 하나가 사람을 바꿉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72세의 이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 덕분에 아침에 눈 뜰 이유가 생겼어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릅니다. 물론 하루 종일 서 있고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하지만 그의 눈빛엔 생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필요하지 않다는 것. 그건 단순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 존재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부턴가 자기 존재가 점점 흐릿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름도 직함도 역할도 사라진 자리에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죠. 내가 있어도 아무도 몰라.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세상과의 끈이 끊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일이라는 건 꼭 사회적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정한 의미 있는 루틴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동네 아이들에게 인사 건네기, 텃밭 가꾸기, 동네 게시판에 오타 찾기. 작고 사소하지만 그 안에 나만의 역할이 담기면 그건 엄연한 일이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시간은 다시 흐르고 마음은 다시 움직이고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세 번째, 할 일 있는 사람은 표정이 다르다. 퇴직 후 사람의 표정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반복되면 얼굴 근육부터 굳기 시작하고 눈빛에서 생기가 빠져나갑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사람, 퇴직한 지 5년 된 박 씨와 2년 된 이 씨. 박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동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자원봉사로 노인 독서회를 운영하면서 책도 읽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죠. 그의 얼굴엔 늘 부드러운 웃음이 있고 누군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면 더 환하게 웃습니다. 반면 이 씨는 한동안 쉼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웃음이 줄고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냥 집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말끝이 흐려지고 표정도 어색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할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삶에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소통할 때 비로소 자신의 얼굴을 자각하게 됩니다. 인사를 주고받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느끼죠. 그런데 이 과정이 사라지면 자신의 얼굴을 잊게 됩니다.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사회적 접촉이 활발한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인지 저하가 낮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하는 사람의 표정은 다를까요? 그들은 타인의 반응을 매일 경험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같은 말 한마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그 감정이 얼굴에 담깁니다. 결국 표정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삶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경험은 노년의 얼굴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혼자 있는 날이 많아질수록 웃을 일은 줄고 표정은 단조로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냥 동네 슈퍼에 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보세요. 그 짧은 대화 한마디가
내 얼굴을 그리고 내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와의 연결이 끊긴 순간 집 앞 마트까지도 나가기가 귀찮아졌어요. 예전엔 하루에 몇 통씩 오던 전화도 이제는 없네요. 퇴직 후 많은 이들이 겪는 공통된 말들입니다. 일터에서 자연스레 이어지던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하루아침에 뚝 끊어지는 경험, 그건 생각보다 훨씬 큰 충격입니다. 출근할 때마다 다녀오세요 인사를 건네던 아내, 회사 입구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주던 경비 아저씨, 회의 중에 주고받던 농담들, 카톡으로 쉴 새 없이 오가던 대화들,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내가 누군가의 일상 안에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증거들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처음엔 그래, 이제 좀 쉬자. 그렇게 여유를 즐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 나 사이에 유리벽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누리던 사회적 교류가 더 이상 나를 향해 열려있지 않다는 느낌. 전화가 오지 않는 침묵, 이메일 대신 적막한 메시지함, 갑자기 조용해진 SNS 피드. 모든 게 마치 세상이 나를 잊어가는 것 같아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하고 세상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지금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차례일 뿐입니다.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그 안에서 가만히 멈춰 있으면 저절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게라도 다시 발을 들이면 그 사회는 언제든 다시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 가서 한번 봉사 신청을 해보는 일, 동네 작은 동호회에 발을 들여보는 일,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한 권의 책을 빌리는 일, 이 작은 행동들이 다시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 됩니다. 요즘 누구랑 자주 연락하세요? 무슨 모임 하세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는 자신을 마주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사회 속 나의 작은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관계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비로소 관계는 생겨나는 것이죠.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 혹은 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 연결 고리를 놓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끈 하나가 삶을 다시 사람 속으로 이끕니다. 사회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전화기 하나, 발을 옮길 수 있는 작은 거리, 그 안에 누군가와 이어질 수 있는 길은 항상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은 누구나 자존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나이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듯 느껴집니다. 젊을 땐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 일로 얻는 성취감, 또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내 자존감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퇴직을 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나면 그토록 단단해 보였던 자존감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 그냥 남은 시간을 버티기만 할 뿐이다.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남이 주는 칭찬이나 타인의 인정에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본질은 나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옷을 단정히 입고 면도나 화장을 하고 약속이 없어도 가볍게 외출을 나섭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나를 존중해요.
그 말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선언입니다. 자존감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자랍니다.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한 기분, 하루의 책 한쪽을 읽은 성취감, 혹은 멋진 노을을 혼자 보며 참 좋다라고 느끼는 여유. 이 모든 감정은 내가 살아있다는 체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쌓이면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라 지금도 빛나는 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 다시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통해 다시 자신을 정의합니다. 이건 내가 맡은 일이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감정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있어 그 어떤 치료보다도 강력한 처방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책임도 역할도 없다는 생각이 깊어지면 자존감은 바닥을 향해 가라앉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기대지 않아. 나는 쓸모가 없어. 이런 말이 반복되면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자존감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넌 여전히 멋진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6번째,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감. 일이 없으니 마음이 허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 보면 괜히 울컥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이후 경험하는 정서적 공허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몸은 편안해졌지만 마음은 편안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반면 퇴직 후에도 작은 일이든 무급이든 꾸준히 일이라는 이름의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눈에 띄게 다른 감정이 보입니다. 바로 안정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노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원 청소 봉사, 작은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 도와주는 일, 동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재능 기부.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서의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임을 통해 존재감을 느낍니다. 내가 하루를 쓰고 있다는 실감, 누군가의 하루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정서적 안정감은 이처럼 일을 한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조금씩 다시 회복됩니다. 반면 퇴직 후 모든 일과 연결을 끊어버린 사람은 정서적인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시간은 넘쳐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며 생각이 점점 내면으로 향하고 그 안에서 쓸쓸함은 더 깊어만 갑니다. 특히 중년 이후는 외로움과 우울감이 동시에 찾아오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이겨내는 매우 실용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사람과의 교류,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 이것들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서적 안정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몸도 훨씬 건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려는 동기, 식사를 챙기고 옷을 고르고 누군가와 대화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육체적 활력을 유지시키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건 노년에 이른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도 뭔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아직 하루를 설계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가장 단단한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7번째, 퇴직 후의 삶, 선택의 힘에서 차이가 벌어진다. 퇴직 후의 삶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 큰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같은 하루를 무료하게 흘려보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비슷한 하루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선택의 힘입니다. 일어나자마자 TV를 켤지,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할지를 선택하는 것, 점심을 라면으로 때울지, 스스로를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려볼지를 선택하는 것, 혼자 고요한 시간을 즐길지,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릴지를 결정하는 것, 그 하나하나의 선택이 쌓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이 결국은 노년의 품격을 만드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에서 너무 많은 해야 할 일들 속에 살았습니다. 일하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빚 갚느라, 선택의 여유조차 없이 달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곧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삶은 흐릿해지고 자신감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선택을 의식하는 순간 삶은 다시 선명해집니다. 오늘은 내가 정한 하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퇴직 후의 삶은 다시 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선택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 사소한 움직임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담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하루 10분이라도 운동을 해보자. 내가 좋아하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자. 한 달에 한 권씩은 책을 읽어보자.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자. 이런 작고 명확한 선택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의미가 됩니다. 퇴직 후에도 일하는 사람은 이 선택의 힘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은 내가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혼자가 익숙해질수록, 세상과 거리가 생길수록 그 선택의 기로는 더 자주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서 당신은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그 선택의 힘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당신만의 빛나는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퇴직 후 문득 찾아오는 그 조용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주 멈춰 서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퇴직 후의 삶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할, 그리고 이미 겪고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준비하며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을 그만둔다는 건 단지 소득이 끊긴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나설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때때로 나 스스로도 나를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 그 안에는 생각보다 깊은 외로움이 있었고, 그걸 모르고 지나치면 마음이 점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 보였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루,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분명 비슷한 순간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지금보다 더 깊고 단단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 충분히 괜찮고 충분히 아름다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자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진심을 담은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여생이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